가요. 여러분, 이제 시작해요. 같이 봐요. 국내 최초 가상통화 투자 전문 방송 올댓코인. 안녕하세요, 백규리입니다. 오늘도 이승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네, 규리 씨, 네. 어디서 좀 고소한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능청 떠시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죠. 네, 뭐죠? 바로 여기에 팝콘이 있습니다. 팝콘이네요, 제가 진짜 팝콘. 좋아하는데 또 드세요? 아까도 드시더니. 아니 근데 또 이게 올댓코인이 점심시간 직전에 방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잖아요, 저도 사실. 배고픈데 참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배가 고프실 텐데, 근데 이 팝콘은 웬 거예요? 네, 이 팝콘 왜 나왔을까요? 오늘이 네. 바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이 올댓코인 여름 특집입니다. 바로 여름 특집이요? 팝콘 위크. 팝콘 네. 위크, 팝콘 위크요. 네, 팝콘 위크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네,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보유 코인의 시세는 지지부진하고 요즘 좋을 일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요즘에 올댓코인이 오늘부터 5일 동안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의 청사진과 투자 아이디어를 모색해보는 주간입니다. 네, 이승재 기자가 지난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 직접 참가하셔서 현장 소식을 가득 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 올댓코인의 진행자로서 그리고 네.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시대에 투자를 하는 초보 투자자로서 정말 흥미로운 자리였는데요. 올댓코인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주요 인사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랬군요. 저도 이제 네. 소문을 들었는데 네. 굉장한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은 또 티셔츠 이벤트 안 하시는지 질문들 올라오고 있네요. 이 와중에도요. 아,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티셔츠 팝콘 받으러 오는데. 위크에도 티셔츠 이벤트는 여러분 계속됩니다. 저희와 함께 올댓코인을 시청하면서 이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비트소닉 티셔츠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방송의 당첨자분들은요. 아시죠? 이제는 올댓코인의 전용 메일인 올댓코인11@gmail.com으로 유튜브 아이디와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받으실 주소와 사이즈 100과 105 중에 선택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전용 메일 10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10일이 뭔지 저도 몰랐는데 네. 나중에 작가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희 올댓코인이 11시에 방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일이라고 합니다.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댓코인 팝콘 위크의 첫째 날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콘은 먹더라도 코인 퀴즈는 계속돼야겠죠. 이번 주는 코인 퀴즈, 이 비트소닉 코인을 PD님이 쏜다고 합니다. PD님이요? 그러면 네. 문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PD님이 해주시나? 뭐 저희 올댓코인 PD님 성격이 조금 많이 특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내는 건가요? 네, 지금 CG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뾰로롱. 네. 어디 있습니까? 네. 문제가 CG로 나오기 전에 맞아. 정답을 확인을 해봐야죠. 네. 우리가 지금 더위를 먹고 팝콘을 먹어가지고 제가 사실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또 헛소리 드세요. 그만 네? 드세요, 이제. 먹으라고 있는 건데 먹어야죠 뭐. 아우, 퀴즈 제가 팝콘 정답. 먹고 있을 테니까 정답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8월 3일 코인 퀴즈는 가상통화를 발행한 적이 없는 기업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요. 카카오, 3번 카카오였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사칭 피해를 많이 받는 카카오인데요. 아직까지는 가상통화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비트소닉 코인을 1000개를 지급받으실 당첨자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당첨자는요. 3834님, 8242님, 4435님 각 비트소닉 코인 1000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걸 팝콘 각이라고 하죠. 또 드시는 거예요? 네,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먹겠습니다. 방송 중에 너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거랑 비교해보세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먹으러 갖다 놓은 건데 그럼 이거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진짜 그냥 소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방송 중이니까요. 저희는 가식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가식이라뇨? 네? 예의가 아닐까요? 예의요? 네. 네, 팝콘을 앞에 두고 먹지 않는 게 예의가 아닌가. 목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스쿠미디와 함께하는 PD가 쏜다 코인 퀴즈. 오늘은 어떤 문제인가요? 네, 오늘 퀴즈 PD가 쏜다 코인 퀴즈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할 악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통화는 네. 네, 1번 스팀코인, 2번 스캠코인, 3번 스팸코인, 4번 스틸코인. 네. 약간 말장난이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규리 아나운서 아시겠어요? 저요? 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 갑자기 배고파졌거든요. 배고파. 뭐 드시라니까요? 아니요, 그거 말고 햄 먹고 싶어요, 햄. 햄이요, 햄?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네. 지금 칠판이 어디 놀러 갔어요. 칠판도 지금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오늘은 종이에다 써가지고 해보도록 여기서 하죠. 볼까요? 팝콘 여기다가. 거기다가? 네. 아니야. 하지 마요. 왜요? 네? 종이에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을까요? 번호만 놀리는 쓰면 것 같잖아요. 되는데. 이거 팝콘 먹으라고. 팝콘 데이니까. 손가락으로 여러분 할까요? 우리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손가락으로 합시다. 네, 손가락으로 네, 평범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답은 하나, 둘, 셋. 저는 2번, 그리고 저는 백규리 아나운서는 스팸코인. 진짜 햄이 드시고 네, 싶으셨구나. 배고파서. 네. 이거 먹으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방송 중에 먹지 투엠씨잖아요. 않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하는 거죠, 이제. 뭘요? 진행을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건가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013-3366에 1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11시 30분까지 답변 받으니까요. 그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팝콘 위크 첫째 날 영상을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지난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 가서 글로벌 주요 인사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찰스 호스킨스를 제가 만났습니다. 찰스 호스킨스가 영상 인터뷰를 언론사들이랑 단 한 번도 안 해줬는데 네네네. 바로 저의 올드코인과는 유일하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진짜요? 빨리 칭찬해주세요, 빨리. 완전 대박.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 사건. 죄송해요. 대박 네. 사건이죠. 정말. 아니 어떡해요, 이거는 정말요? 대박 사건이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네네네. 되는 겁니다. 진짜 바로 그 찰스 호스킨스입니다. 바로 그 찰스 호스킨스. 어떠셨어요? 네, 솔직히 좀 네. 뭐라 해야지? 좀 떨렸죠? 쫄았다. 네, 아유 너무 거물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네. 많이 겁먹기도 했고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니까 네. 조금은 무서웠는데요. 근데 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답변도 다 해주고 진짜 털털하고 솔직하고 약간 저 형 동생 하기로 했어요. 형이요? 네, 호스킨스 형, 아, 찰스 형, 그 정도로 네, 이웃집 찰스. 네, 뭐.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나 봐요. 아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진짜 편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찰스 호스킨스를 착한 동네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승기 기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기 앞서서 이 카르다노의 가상통화 에이다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에이다는요 2017년 10월에 출시된 3세대 가상통화인데요. 에이다란 이름은 세계 최초 프로그래머인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POS 방식을 적용한 에이다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가상통화 플랫폼이고요. 개발 언어는 하스켈이고 발행 한도는 450개입니다. 에이다의 전문가가 되신 것 같네요. 그럼요, 인터뷰를 했는데. 네, 설명까지 자세히 들었으니까요.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의 수장 찰스 호스킨스와의 인터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A New Paradigm, A New Future,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블록체인 산업의 전망과 그리고 비즈니스와의 접목, 마지막으로 가상통화 시장의 현재와 향후 청사진에 대한 토론과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리에 저희 특급 방송 올드코인이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화면을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블록체인과 가상통화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 이승재 기자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21세기 인류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4차 산업혁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첩경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서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서는 4차 산업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의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드러난 중앙 집중형 금융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블록체인은 불과 10여 년 만에 금융과 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켰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 강국, 한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네로라는 인사들이 가득해 그야말로 별천지 같았던 회장 안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IOHK의 CEO이자 에이다를 발행하는 카르다노의 실질적 수장 찰스 호스킨슨입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천재로 불리는 그와 언론사로는 최초로 단독 영상 인터뷰에 성공했는데요. 찰스 호스킨슨이 말하는 블록체인 업계의 현재와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뜻하지 않게 엄청난 대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에이다의 CEO인 찰스님을 만난 건데요. Okay, so thank you for joining in the interview. Yeah, thank you very much. I'm Seungjae Lee from digital조선TV, and we have an online show about cryptocurrency. So please say hello to our viewers. Well,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on, and hi, viewers. Yeah, thanks. First of all, I wanna thank you for your hard working about your roadmaps, and it seems that you are working on building the strong trust from with investors. Thank you very much. And let's move on to the first question. So, I know you guys working on something very hard, and I want to know what the ultimate goal of ADA is. So, yeah. So the ultimate goal of ADA is to imagine what collection of protocols and technology you need to adopt to be able to build a financial stack that could run a country. Okay, in all dimensions: property registration, voting, the ability to easily move between different types of values, so decentralized exchange, and to do all of these things in a way where the individual is in control of their financial future. So not a government or a corporation, but an individual is ultimately in control of their identity, their reputation, their ability to get credit, their ability to get insurance, and so forth. And the target market for this protocol are developing countries, so places like Ethiopia, Rwanda, Vietnam, Indonesia, places where there's lots of people, and they're certainly growing very quickly, a lot of cases faster than the Western world, but they have bad systems, very old systems, paper-based systems, which make it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do basic things we take for granted, like here in Korea, for example, getting a bank account or getting a loan or getting insurance. So that's ultimately the long-term goal of Cardano, but to make that happen, there have to be lots of technological miracles that have to happen. So new protocols have to be developed. We have to figure out how to make spending work offline. There's a dozen or so really major problems that we have to really tackle. So to do that, we've adopted a process of peer review and formal methods. So on the peer review side, instead of hiring some really bright people and having them think hard and write some things, we go straight to the universities, which produce the bright people. Places like Tokyo Institute of Tech, places like University of Athens, places like University of Edinburgh, and some US institutions. And we work with professors, graduate students, and postdocs, and we write papers, peer-reviewed papers, so papers that go to journals and into conferences. And those papers establish kind of a baseline of what the science needs to look like. Then we take the papers and extract specifications from them and implement the protocols in very rigorous ways, like you'd expect Samsung to implement something, or Sony to implement something, or or Boeing, like the aerospace industry, to implement things. So we use formal methods behind those implementations. 자, 그래서 이제 에이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제 탈중앙화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에티오피아나 르완다나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대학교, 뭐 도쿄공대나 이런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학생들과도 만나고 논문도 찾아보고 교수들과도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최대한 개발에 열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Now, SEC from US is working on the regulations about cryptocurrency, right? So, what is your plan for these regulations, upcoming regulations? Right. Well, I think the U.S. regulators have been very mature and very reasonable in the response. So, we've seen kind of a spectrum of regulation worldwide, from places like Switzerland or Liechtenstein or Singapore, where they've been very crypto-friendly, and they've actually created some bespoke structures for cryptocurrencies, to places like China, which have been not so friendly to cryptocurrencies. And other countri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all somewhere in between, with a lot of hard decisions they have to make.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 big issue that they're trying to reconcile is, how do you balance innovation with consumer protection?
So there was a recent report that came out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It's about a 100-page paper, and the paper studied ICOs, and they discovered that about 3/4 of ICOs have some fraudulent activity. 75% you were either dishonest, or in some cases were planning on just stealing the money, or did steal the money, or there was something about it that was predatory to the investors of the ICO. So when you have a marketplace where 75% of the time in places like the United States there's fraud or waste or abuse, that does need some degree of regulation. So what's probably going to end up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is we're going to have a dual regulatory model. So if you have a large cryptocurrency like Ethereum or Bitcoin, the regulation will likely be not at the consumer level or the project level, but it'll be at the exchange level. So, and they'll regulate it like a commodity, like gold or silver. So Bitcoin and Ethereum, for example, they've already made a statement that they're not securities and that they're going to be regulated at the exchange level by what's called the CFTC, the 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 Then, if you're going to do an ICO and it's a small project, you would treat that like a security and it would be traded like a security. And if it gets decentralized, it would stop being a security and then become a commodity. So,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things like the Jobs Act for Regulation A exemption. We have Regulation D, so that's selling to rich people, accredited investors. Or you can sell abroad, and that's Regulation S exemption. So you have a lot of things within the existing U.S. law that could be repurposed for cryptocurrencies, and that they would also still provide a great degree of consumer protection. The big problem is you can't trade tokens issued in that way on normal exchanges like Bittrex or Binance. You'd need to trade them in exchanges that have broker-dealer licenses like you would trade securities. And it's no coincidence we see exchanges like T0 forming or Coinbase applying for this and other people applying for broker-dealer licenses. So once those are solidified, I think what's going to end up happening is the SEC is going to say a lot of the ICOs that have happened are securities and force them to trade on regulated exchanges with broker-dealer licenses. And then if they become sufficiently decentralized, they'll be reclassified from a security to a commodity, and then they can trade on normal exchanges like Binance and Bittrex and Wobi and so forth.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도 궁극적인 질문인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규제들이 이제 마련이 되지 않고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데 미국의 SEC가 이제 가상통화에 대해서 좀 이제 규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했는데 규제는 이제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성숙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드코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ICO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부실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막 이렇게 사기 피해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이 필요한 데다가 이제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SEC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에이다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따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자막을 통해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So the exchanges are pretty got hacked. Yeah.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So what is your plan for the hacking issues? Right. Exchanges are a real difficult topic because right now, in the way things are structured, we're all kind of in the worst of all worlds.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ere is no special accommodation for exchanges in normal cryptocurrencies. It's not like Ethereum or Bitcoin or Cardano. We have special addresses and special transaction types when you're going from a normal person to an exchange. So everybody's kind of flat in that respect. And if you were just to look at the blockchain, you wouldn't b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Charles and Binance or Charles and Bitham or something like that. So as a consequence, we both share the equal level of security. All right? And the issue here is that a lot less people are trying to hack me or some random person than an exchange because they know that the exchanges possess hundreds of millions to billions of dollars of value. So exchanges are constantly under attack every day. In fact, being an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for exchange, very stressful position, very sad position. So what first needs to happen is we need to create some special stuff in cryptocurrencies, either by having a side chain so that when you send your transaction into an exchange, you're not actually sending it from Bitcoin to Bitcoin, you're sending a Bitcoin to a side chain or something like that. Then the exchange can build into the ledger itself consumer protections, the ability to roll back transactions, the ability to detect fraud, the ability to prevent front running for trading, all of these types of things. And also you can audit the exchanges real time then and know that they're full reserve so that they're not fractional reserve and they're trading fake money or things like that, which i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that regulators have. Now, the good news is that this technology is rapidly evolving, and within the next 12 to 24 months, we'll start seeing solutions that exchanges can adopt, whether they adopt a Hyperledger Fabric style sidechain or
they adopt something that's being built within. We see a lot of people talking about this. And tokens like Cash and Binance has been thinking about these things and so forth. So that's one side of it. The other side of it is that there is inconsistent regulation at the moment between exchanges. So in stronger jurisdictions like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 tend to have very powerful financial regulators. Yeah. And these regulators are able to make special accommodations to really deeply ingrain themselves into the operations of the exchange and force them to use cold wallets and best practices and hold them deeply accountable in the event that things have happened. South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I think, are world leaders in this respect. Yeah, they'r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even better than the United States. That said, other places outside of these circles, we've seen much less regulation with exchanges. And even though they're trading the same assets, there's significantly higher chance of theft or abuse and so forth. So I think this problem will naturally evolve and will naturally resolve itself over time with competition and with better regulation and with better technology. It's just one of those things that we're going to have to wait 24 months or longer to see organically move their way through. Now, what I can do as a protocol designer is have discussions with exchanges about what are their needs and can we create some standards to help all exchanges. And we talk to them on a pretty regular basis.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exchange has to make a decision what makes sense for them and their business logic. 자, 이제 가상 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상 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거래소 해킹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문제적으로는 이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해킹을 당해서 이제 가상 통화가 유출이 됐을 때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해서 뭔가를 잃어버리면 그걸 롤백해 주거든요.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찰스의 말로는 앞으로 향후 한 1년 내지는 2년 안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개발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가상화폐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이제 또 규제가 일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또 조금 느슨한 규제 그리고 이제 규제에 있어서 조금 덜 급진적인 상당히 좀 더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관성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Yeah, so last question. Thank you. Say something to the Korean investors, and yeah, first of all, yeah, say something to the Korean investors. Well, one of the great surprises, I think, in the cryptocurrency space is that actually Korea is probably one of the world's largest cryptocurrency markets right now. And that kind of took the world by surprise. It used to be China, and then for a little while it was Japan, but Korea has certainly taken its role. But in hindsight, it really isn't a surprise. If you look at Korea in terms of education, infrastructure, entrepreneurship, Korea in terms of its navigation of the world technology markets, it makes natural sense why Korea would have such a role here. And what's really exciting is large Korean companies like Hyundai and Samsung and others are looking into blockchain technology and will be coming out with a lot of great enterprise ledger tech, especially on the Internet of Things side and so forth. So Korea is one of those markets that you can't ignore, and Korean investors are among the smartest and the best in the space, and they certainly ask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So it's great to be here, and it's great to learn from them and great to talk to them. 일단 한국의 투자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our name of the show is All That Coin. So do you know the word G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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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if I say 1, 2, 3, All That Coin Gaza. Say please. Yeah. So 1, 2, 3, All That Coin Gaza. 네, 찰스 호스킨스 어때요? 저 잘했죠? 부럽다. 너무 맞아요. 부럽습니다. 아 그래도 에이다 코인이라도 받아올 걸 그랬나 봐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저희 올댓코인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만족할 수 있는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모두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린 코인 퀴즈 정답 제출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소닉 코인 1000개 에어드랍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요. 내일 오전 11시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티셔츠 이벤트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의 당첨자는 여기 채팅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댓코인 전용 메일 oldatcoin11@gmail.com으로 유튜브 아이디와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티셔츠 받으실 주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요, 이 100과 105 중 원하시는 티셔츠 사이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올댓코인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디지틀조선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과 다시 보기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은요. 저희 내일 오전 11시에 팝콘데이 둘째 날이죠. 맞습니다. 둘째 날 올댓코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